아이가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얘가? 환자. 근데 부모는 아이가 에이즈인 걸 알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위축되고.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성인이 이제 되고 성관계라던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 두 선생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네. 환자를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환자분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병이 더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뭐 기대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 분명히 그 환자분이 정리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소식, 이제 환자분께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환자분께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일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보호자한테. 그쵸. 아니면 가족 모두에게 딱 전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물어볼게요. 내가 그 환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 삶이 3개월 남았어 아니면 6개월 남았어 그걸 내가 모르고 있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절망이 있고 되게 좌절을 하겠지만 내 삶을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진행하던 것들을 좀 끝내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좀 만나고 내가 진짜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기 전에 그럴 시간을 가지려면은 저는 저한테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헬프님들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쵸. 어때요, 진 선생은? 저희 정신과에서도 이제 치매라던가 조현병이 있는 그러네. 경우가 있어요. 이제 MRI라던가 인지 검사를 하고 치매 진단이 됐다거나 환청 망상이 있는 조현병 환자분들이라던가 이 질환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도 너무 강하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조현병의 편견이 너무 심하고 일부는 어떤 조현병에 대한 어떤 혐오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병가를 썼거나 뭐 공황장애로 병가를 썼거나 암으로 병가를 써본 적은 있어도 조현병으로 병가를 쓴다라는 건 사실 상상 못 하실 거거든요. 그러네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그리고 치매라는 것도 지금은 그래도 증상이 경미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점점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되는 생상을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환자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보호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환자분한테는 뭐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렇다, 우울해서 그렇다,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도와드리는 약이다, 이 정도로 아마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낙준 선생님 말이 맞지만 임상에서는 또 그걸 그대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가족에게 먼저 좀 이렇게 안 좋은 예, 소식을 예. 전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딜레마여서 내과 의사들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레지던트 그래야 될 것 때부터. 같아요. 그리고 해외랑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낙준 쌤 말이 많이 맞아요. 해외는 특히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시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는 좀 가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뭔가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충격받아가지고 뭐 곡기를 끊고 더 시름시름 앓을까봐 치료 의지를 잃어버릴까봐 가족분들이 그냥 뭐 치료받으면 괜찮은 병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제로 뭐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환자 나가라고 한 다음에 은밀하게 더 여쭤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만 많아요. 솔직하게 해달라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 항상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차트에 항상 기록을 맞아요. 해요. 시크릿이라고 써있죠. 보호자분들이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달라고 하면은 환자에게 그런 질환에 대한 인사이트, 병식이 있는지 항상 기록을 하고 저희가 뭐 협진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 환자분은 본인의 진단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주세요라고 항상 의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런 종류의 협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해줬던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분이 본인이 결정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젊거나 막 그쵸. 사업적으로 막 그쵸. 벌리거나 이럴 때 그런 걸 고려해야겠네요. 자기 몸 상태가. 그럼 새롭게 안 벌리고 네.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그 환자의 사회적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퇴가 이미 지났고 연세가 충분히 이제 들었고 이게 그런 경우에는 가족분들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서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할지 혹은 가족분들이 이야기를 할지를 꼭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예전에 저는 의대생 때 의료윤리 수업 들을 때 이런 문제를 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가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애가? 환자. 아이가. 어, 근데 부모는 아이가 에이즈인 걸 알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위축되고. 계속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성인이 이제 되고 성관계라던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부모는 계속 그걸 알리고 싶지 않는데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러니까 환자가 뭐 가족들한테 숨겨달라 그런 거는 뭐 이해가 돼도 특히 암이라던가 이런 거. 근데 이제 가족들이 환자한테 끝까지 말하지 말라라는 거는. 근데 이제 진짜 90세 뭐 100세 이렇게 가까이 되는 분들은 또 가족들의 이 말도 뭐 네.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그 연세가 드신 어르신은 질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족들이 아직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병을 진단받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옆에서 보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무너져 내리실까봐. 그래서 가족들이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미뤄달라라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냐면은 저희는 보호자도 이야기하고 환자도 이야기하잖아요. 환자분들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눈치채지. 그쵸.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식들이 가끔씩 의사랑 이야기하고 오면 너무 안 좋은 표정이고 검사도 뭐 여러 개 네, 하고 뭐. 여러 개 했고 주변 주변 친구들도 다 많이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연세 되면은. 그리고 본인이 어디 병동에 입원을 했고 그쵸. 어떤 네, 검사들을 하고 있고 병실에 누가 있는지 다 모르죠. 그런 거 다 아니까 이제.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한테 그냥 말하지 않고 의사한테만 가끔 이제 그렇게 넌지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데 본인한테 알리는 게 그러니까요. 옳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요새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분께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경우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닐지, 나쁜 소식,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내가 먼저 알지 아니면 내 가족이 먼저 알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예. 생각을 해놓는 것도 자기 결정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지. 가족들이랑 이런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헬프님들한테 의사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지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헬프님들도 한번 이런 주제 만약 내가 의사라면 내가 환자라면 내가 보호자라면 주무시기 전에 한번 진료 생각해보는 것도 어떨까 해요. 지금까지 닥터 프렌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